잠시만요.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 어제보다 어쩐지 10년은 더 늙어 보일 때가 있으시죠? 혹시 그 얼굴을 매일 아침 바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은 60세가 넘어 내 피부를 가장 확실하게 망치는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고 매일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의료계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그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방법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피부의 보약이라 굳게 믿고 했던 행동인데 사실은 우리 피부를 그 쭈글쭈글한 종이장처럼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이 위험한 지름길을 피해서 남들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탄탄한 피부를 되찾는 지혜를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100세까지 빛나는 당신을 위한 채널 100세 비너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20년간 시니어분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어오신 생활습관 코치이자 피부 건강 컨설턴트님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정보 시작하기 전에요. 앞으로도 매일같이 듣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바로 알아보죠.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72살 최어르신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에 뺨에 작은 갈색점이 하나 생기셨는데 아유,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대요. 그런데 작년에 자녀분 결혼식 때 화장을 해도 그 부분만 시커멓게 도드라지고 또 울퉁불퉁해서 속상한 마음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네, 이게 바로 피부를 망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검버섯을 그냥 방치하는 거죠. 검버섯이요. 네, 정식 명칭은 지루각화근역증이라고 하는데요. 양성종양의 일종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미랑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맞아요. 저도 가끔 보면 이게 김인지 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기미는 경계가 좀 불분명하게 이렇게 넓게 퍼지는 반면에 검버섯은 경계가 좀 명확해요. 동전처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점점 진해지고 위로 살짝 툭 튀어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방치하면 그냥 좀 보기 싫은 것에서 그치지 않나요? 뭐 다른 큰 문제가 있나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걸 집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시도예요. 집에서요? 네,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고 식초나 베이킹소다 같은 걸 이용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건 정말 절대 금물입니다. 식초요? 와, 듣기만 해도 피부가 따가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강한 산성으로 피부 표피를 억지로 태우는 것과 같아요. 비유하자면 아주 고운 비단 옷에 묻은 얼룩을 락스로 지우려는 격이죠. 락스라니 옷이 다 상하겠네요. 그럼요. 제대로 제거도 안 될 뿐더러 염증하고 흉터만 남아서 나중에 치료 비용이 배로 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드물지만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검버섯 모양이 갑자기 이상해지거나 막 피나 진물이 난다면 피부암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는 것이야말로 내 피부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주름 이야기인데요. 동두천에 사시는 68살 김 어르신께서는 이마랑 미간에 깊은 주름, 또 얼굴 전체에 자글자글한 잔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주름에는 보톡스가 좋다는 말만 듣고 시술을 받으셨는데 미간 주름은 좀 펴졌지만 얼굴 전체의 그 짜글짜글한 느낌은 그대로라 돈만 썼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법, 주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 어르신은 서로 다른 옷을 그냥 똑같은 다리미로 다린 셈이에요. 다른 옷을 똑같은 다리미로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보톡스 있잖아요. 그건 근육에 직접 주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간처럼 강한 근육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깊은 주름을 펴주는 강력 스팀 다리미와 같아요. 강력 스팀 다리미. 굵은 주름을 쫙 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스킨 보톡스 또는 더모톡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피부의 아주 얕은 층, 그러니까 표피에 촘촘하게 주사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옷감 전체의 구김을 펴주는 판다리미 같다고 할 수 있죠. 아하, 판다리미요? 네, 얼굴 전체의 잔주름을 개선해서 피부결을 매끄럽게 하고 모공을 줄여서 은은한 광채가 돌게 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럼 깊은 주름은 일반 보톡스라는 스팀 다리미로, 자글자글한 피부결은 스킨 보톡스라는 판다리미로 다뤄야 효과를 제대로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하나만 고집하는 건 정말 돈과 시간을 버리는 길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네, 뭔가요? 특히 그 스킨 보톡스는 효과가 한 3, 4개월 정도로 좀 짧다고 해서 너무 자주 맞으면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성이요? 네. 한번 생긴 내성은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드디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좋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이었던 그 마지막 비법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살 박어루신 사연인데요. 이분은 앞서 말한 두 가지 실수는 다 피하셨어요. 검버섯도 제때 치료받으시고 주름 종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피부 노화의 핵심이 콜라겐 감소라는 걸 알고 유행하던 동물성 콜라겐 주사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피부가 재생되기는 오히려 붉어지고 예민해지기만 했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이것이 가장 교묘하게 우리 피부를 망치는 방법입니다. 콜라겐 이름만 보고 그 근본과 구조를 따지지 않는 것이죠. 이름만 보고요? 네. 우리 피부의 진짜 뼈대는 세포 외 기질, 영어로 ECM이라고 부르는 구조물이에요.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것들이 막 얽혀있는, 집으로 치면 철골 구조 같은 거죠. 아, 철골 구조요? 네. 나이가 들면 이 철골 구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박어르신이 맞은 그 동물, 예를 들어 돼지에서 유래한 콜라겐은 우리 몸이 외부 침입자로 인식할 수 있어요. 외부 침입자요? 네. 그래서 면역 거부 반응을 줄이려고 텔로펩타이드라는 접착 부위를 일부러 제거하는데요. 이건 마치 테이프의 끈끈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과 같아요. 끈끈한 부분을요? 그럼 서로 붙지를 않겠네요. 그렇죠. 서로 단단히 뭉쳐서 철골 구조를 만들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가공 과정에서 구조가 파괴되면 그냥 단백질 덩어리인 젤라틴이 되어버려요. 세상에, 젤라틴이요? 그럼 피부에 집을 지으려고 재료를 넣어줬는데 접착제도 없고 규격도 안 맞는 벽돌을 그냥 막 던져놓은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니 집은 안 지어지고 염증만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사람의 인체 조직에서 면역세포를 모두 제거한 무세포 진피 기질, 즉 HADM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세포 진피 기질이요? 네, 좀 어렵죠. 이건 우리 몸의 설계도와 똑같은 완벽한 조립식 건축 자재를 넣어주는 것과 같아요. 아, 조립식 자재. 네, 우리 몸의 세포들이 거부감 없이 그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도 만들고 내 진짜 피부로 만들어가는 거죠. 한 연구에서는 6개월 후에 콜라겐이 2.9배, 엘라스틴이 3.2배까지 증가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자, 오늘 알아본 60대 이상 피부를 가장 확실하게 망치는 비법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검버섯 같은 작은 잡티를 나이 탓이라며 방치하거나 식초로 해결하려 하기. 네. 둘째, 깊은 주름과 잔주름을 구분 없이 똑같은 시술로 해결하려 애쓰기.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위험한 것. 콜라겐 이름만 보고 그 출처와 구조는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주입하기. 제가 처음에 쭈글쭈글한 종이장 같은 피부를 만드는 지름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세 번째, 잘못된 콜라겐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부에 뼈대를 세우기는커녕 염증만 일으켜서 피부를 더 약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네. 진정한 피부 관리는 무언가를 그저 지우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 건강한 뼈대, 즉 세포의 기질, ECM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 몸이 스스로 재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재료를 넣어주는 지혜, 그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미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법에 가까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은 어떠실까요? 오늘 자료 중에 가능겐 능쟁이라는 우리나라 토종식물 추출물이 있었는데요. 이게 유명한 미백 성분인 알부틴보다 멜라닌 생성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특허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매일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처럼 이렇게 좋은 성분이 담긴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작은 투자가 모인다면 애초에 피부가 망가질 일을 막고 피부의 건강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백세비너스와 함께한 시간 유익하셨나요? 어떠셨는지 응원의 마음으로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주에도 최신 연구에 기반한 놀라운 건강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